안녕하세요. 궁금한 뇌 여러분,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그냥 오늘은 너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뇌가 안 돌아가요. 뇌과학 박사도 뇌가 안 굴러갈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 뇌가 멍청하게 느껴질 때, 내 뇌가 진심 잘 안 돌아갈 때, 사실 지금도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영어권에서는 brain fog라고 그래요. 내 뇌에 안개가 꼈다. 그러니까 뇌에 안개 낀 상태가 뭐냐면요, 에너지가 다운이고요, 그 다음 뭔가 짜증이 막 많이 나고요. 조금만 건드려도 막 짜증 나고, 그리고 진짜 피곤하고 계속 하품 나고 피로하고 집중력 저하에 두통에 기억도 안 나고 동기부여 저하되고, 이게 이제 뇌에 안개가 낀 상태, brain fog. 그래서 오늘 뭔가 무슨 얘기 할까 했는데 머리가 안 굴러가서 뇌가 멍청할 때는 어떤 상태일까, 그냥 약간 제 뇌가 멍청한 상태인 것 같아서 그걸 아이템으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뇌가 멍청한 상태일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들이 많아서 아이 기저귀 값도 걱정해야 되고 뭐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인데, 이 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잘 안 굴러가요. 실제로 어떤 연구가 있냐면요, 농사 짓는 분들이 딱 추수해가지고 돈이 막 많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한테 IQ 테스트를 하거나 뭔가 인지기능 테스트를 하는 거랑, 딱 추수 직전에 그러니까 보릿고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나 어떻게 넘기지, 올해 농사 잘 돼야 되는데 막 이 걱정에 가득 찬, 그러니까 내 먹고 살 걱정에 가득 찬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랑 비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다음에 갑자기 인지 능력, 기억 능력, 그러니까 뇌가 훨씬 잘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내가 어떠한 것 때문이건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는 뇌에 약간 안개가 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부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며칠 동안 식음전폐하고 밥을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영양분이 몸에 없어요. 그래도 뇌가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가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의 한 20% 정도를 써요. 5분의 1을 쓰는 거죠. 뇌 혼자서. 막 심장, 간, 뭐 근육 이를 쓰는 것보다도 뇌 혼자서 우리 몸의 에너지의 5분의 1을 쓰고 있는데, 이 에너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잘 먹어야지만 뇌도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수험생들도 왜 잘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영양 섭취.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면 뇌가 안개가 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철분 섭취가 모자란 상태면은 굉장히 이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온몸의 대사 기능이 저하된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가, 이걸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철분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시금치에도 많이 들어있고 고기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뭐 고기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부족이 아니라 에너지 과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터질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진짜 그 왜 식곤증 오잖아요. 점심 막 두둑히 먹고 나면 막 피곤해서 눈 감기고 이러는 거, 이거를 실제로도 나 잠깐 이거 적어놓고서는 오늘 내가 진짜 안 돌아가네요. 잠깐 적어놓고 내가 적은 걸 못 읽겠어. 잠깐만요. 진짜 이런 건 처음이네. 자, 다시 이어서 뇌가 멍청하게 느껴질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과다가 대표적인 예가 밥 먹고 나서입니다. 밥 먹고 나서 식곤증 온다. 이 식곤증 온다가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하려면, 이게 실제로 밥 먹고 나서 졸린 걸 가지고 이 신드롬에 대해서 그 이름도 있어요. 이름하여 영어로 포스트프란디알 오늘 진짜 안 되네 잘. 포스트프란디알 솜놀란스, 솜니알 아닌데 잠깐 또 보고 올게요. 진짜 안 되나요 오늘? 솜놀랜스. 글자도 잘 써야지. 자, 다시 가겠습니다. 웃지 마요. 진짜. 자, 그래서 실제로 밥 먹고 졸릴 때 이 뇌가 안 돌아가는, 그러니까 뇌가 정말 멍청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정말 잠이 오는 이 상황을 포스트프란디알 솜놀란스라고 부릅니다. 포스트프란디알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은, 그 라틴어로 프란디움 이러면은 늦은 아침 식사 또는 점심 식사를 프란디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포스트프란디움이라는 거는 밥 먹은 다음, 그러니까 늦은 아침 식사를 그냥 엄청 많이 브런치를 하고 나서 또는 런치를 하고 나서, 그걸 포스트프란디알이라고 그러고요. 솜놀란스는 솜니아라는 말에서 나왔고, 솜니아는 솜니우스, 그 역시 라틴어로 잠이라는, 그래서 인솜니아를 불면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스트프란디알 솜놀란스. 자, 그냥 식곤증 할게요. 식곤증. 유식해 보이려고 괜히 라틴어 쓰다가 이거 진짜 안 됐네요. 자, 어쨌든 밥 먹고 나서 잠 오는 거, 이게 어떤 이유냐. 일단 졸린 첫 번째 이유는 부교감 신경이 자극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위장 기능이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부교감 신경이 작용되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교감 신경은 나를 흥분시키는 신경, 부교감 신경은 나를 안정시키는
신경. 그래서 이제 보통 영어로 fight or flight response라는 게 내가 막 적을 만나서 싸워야 되는 모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교감 신경이 자극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배불리 먹고 등 따스따시 할 때 fight or flight response는 일단 적이 나타났을 때 도망가야 되거나 싸워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편히 쉴 때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 근데 어쨌든 음식이 들어가고 내가 이제 배가 부르고 이러면은 부교감 신경이 작동돼가지고 안정감을 느끼고 졸릴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뇌가 이제 멍청하게 느껴질 때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딴 생각이 들어도 뇌가 멍청할 수 있어요. 지금 계속 딴 생각하고 있죠. 딱 들켰죠. 핸드폰 보면서 누구예요? 어쨌든 딴 생각을 할 때 뇌가 좀 멍청해져요. 또는 옆에 사람들이 약간 뇌가 멍청해진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딴 생각들이 있을 수 있냐? 당장 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아까 말한 것처럼 이때도 좀 뇌의 기능이 완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에 빠져가지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나잖아요. 딴 생각 하나도 안 나고. 그러면 이제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나 딴 일을 해야 될 때는 얘가 약간 멍청하게 넋이 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태가 다 지속이 될 경우에 브레인 포그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뇌가 멍청하게 느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들인데, 그렇다면 정말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진 않을까? 이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CFS라고 만성 피로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어요. Chronic Fatigue Syndrome이라고 해서 만성 피로 증후군이 오면 역시 짜증이 많이 나고 집중이 안 되고 피곤하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에너지가 다운되고 막 계속해서 뭐 머리도 아플 수 있고 이런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속적으로 뇌가 이런 멍청한 상태라면 한번 의심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럼 뇌가 멍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뇌가 멍청한 것 같은데 뭘 해야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는 게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한 거의 1년, 2년 정도 석사를 못 마치고 독일에서 정말 심각한 슬럼프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진짜 뭐 하나 안 잡히고 계속 졸리고, 어쨌든 석사 때 슬럼프 빠졌을 때도 굉장히 뇌가 멍청한 상태였어요. 공부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진짜 과제 제출을 하나만 하면 석사 논문 과정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2년 동안 못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꼬른 거죠. 그때 일단 1차적으로 의심했던 거 우울증이었어요. 진짜 아무도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라서 이거는 뭐 번아웃이 왔거나 우울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이랬는데, 그때 선생님 말씀이 좀 다운된 상태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몸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했어요. 그래서 내과에 갔습니다. 내과에 가가지고 온몸의 호르몬과 온몸의 내 몸 상태 체크를 했더니 철분 부족은 아니었고 갑상선 호르몬이 엄청 저하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온몸의 대사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티록신이라고. 근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없으면 살도 막 찌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상선 수치가 거의 뭐 0으로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서 이거는 너 그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울증이 아니고 몸의 문제야 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먹고 치료를 받았더니 바로 나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는 뇌가 되게 멍청하다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막 우울증, 번아웃 아닌가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건강 상태 문제였던 거예요. 몸의 문제. 뭔가 뇌가 진짜 계속 멍청하게 느껴진다. 나는 멍청한 뇌를 타고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봐서 온몸의 호르몬에 문제가 없나, 갑상선 호르몬, 철분 이런 거 문제 없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면 부족일 때도 뇌가 잘 작동을 안 해요. 지금 현대 사회가 사람들이 잠을 많이 안 자요. 막 밤에도 볼 영상들 되게 많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학교 가야 되죠. 학교 안 가더라도 해야 될 일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하루 대여섯 시간 이상 자면은 수험생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뭔가 잠을 적게 자는 게 되게 막 영웅시되는 그런 문화인데 실제로 우리 뇌는 거의 7, 8시간을 자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낮잠을 자는 것도 뇌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낮잠도 자고 잠을 7, 8시간씩 충분히 자줘야 되는데, 나는 그냥 늘 잠을 뭐 충분히 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잠을 못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잠을 편안하게 못 자고 있을 수도 있고요. 코 많이 골고 수면 무호흡 이런 거 오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또 뇌에 영향이 가거든요. 내가 잘 자고 있는가 수면 상태 체크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운동을 하고 내가 몸을 움직여줘서 몸의 체력을 올리면 뇌의 카파도 올라가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진짜 뇌가 멍청한 것 같을 때 하나도 움직이기 싫고 그냥 잠만 자고 싶고 먹고 싶고 그냥 TV 보고 싶고 막 드라마 보고 싶고 이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때 반대로 운동을 해주면은 뇌가 멍청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뇌의 안개가 거치게 됩니다. 브레인 포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운동도 아주 좋은 처방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방송 중에 피지컬 갤러리도 있는데 김계란 저 막 해주시는 말 막 따라가지고 좋았어 한번 해보는 거야. 저는 좋았어 하고서 운동해주는 거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소식. 어떤 사람들이 뇌가 멍청한가라고서는 많이 생각을 하냐라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자기들이 굉장히 하이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진짜 천재적인 사람들, 정말 뛰어난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난 진짜 멍청한 거 아닐까? 나 잘하고 있을까? 난 뇌가 멍청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반대로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 자기 멍청하다는 생각 잘 안 해요. 내 뇌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내 뇌가 멍청하게 느껴진다는 건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내가 굉장히 하이포텐셜을 쥐고 있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 멍청한 거 아닐까? 나 잘 못하는 거 아닐까? 라는 고민을 자주 합니다. 자괴감에 빠지는 고민, 난 진짜 멍청한 것 같아 이런 고민들이 오히려 똑똑하고 뛰어난 분들이 많이 하신다는 거. 진짜로 막 뇌가 멍청한 사람들의 경우는 멍청하다는 고민 잘 안 해요. 그럼 오늘 내 뇌가 멍청하게 느껴질 때 시간 한번 정리해 보고요. 자, 여러분 모두 계속해서 궁금한 뇌 구독해 주시고 많이 궁금해 주시고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행복하세요.